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종합병원 의료진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일부 병동은 코호트 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들의 백신 접종을 높이는 게 확산세를 잡을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백신 수급이 불안정해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병원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의료진이 지난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동선이 겹친 또 다른 의료진 2명과 환자 1명이 연이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의료진 3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한 상태여서 방역당국은 델타 변이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가족과 지인 등 4명의 N차 감염도 발생했고 일부 병동을 코호트 격리시키는 등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코로나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의료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 고위험군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가급적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백신을 접종하셨더라도 감염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지금과 같은 코로나 확산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휴가와 연휴로 시민들의 이동이 많았던 데다 코로나를 예방해 줄 수 있는 백신 접종률도 백신 수급 문제로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국민은 전체 인구의 21%에 불과하고 광주시도 10명 중 2명 정도만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한편 광주시에서는 지난달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가 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해 누적 사망자가 2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무릎 사과 이후 1년 만에 국립 5.18 묘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위원장은 경선을 둘러싼 당내 잡음은 곧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은 경선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윤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릎 사과 이후 꼭 1년이 되는 날 다시 찾은 5.18 묘지에서 김 전 위원장은 5월 영령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꼭 다시 오고 싶었다는 김 위원장에게 쏟아진 언론의 관심은 당내 경선을 둘러싼 갈등이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 사이의 녹취록 갈등을 비롯한 당내 잡음은 곧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이준석 대표도 타격을 받기 때문이란 이유를 들었습니다. 내년 대선을 승리로 이끌지 못할 것 같으면 본인의 소위 정치 캐리어에도 내가 보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도 그러한 점을 갖다 잘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전 총장과의 최근 오찬회동에 대해서는 그냥 밥만 먹었다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일을 마치고 떠난 조직에 다시 들어가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선대에 가서 뭐를 한 달에 끼가지고 하고 싶은 사람들 많은데 그런 와중에 가나 끼어서 가서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하지만 경선 갈등이 반복되면서 호통칠 어른이 필요하다는 둥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 전 위원장의 역할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 역시 관심 두지 않는다면서도 당대표와 후보들에 대해서 훈수와 평가를 계속하고 있어서 킹메이커로 다시 등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법원이 일제강제동원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거래 대금에 대해 압류와 추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우리나라 기업인 LS 엠트론에게 받을 물품 대금을 압류해달라는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8억 5천여만 원의 채권에 대해 압류와 추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LS 엠트론 측은 자신들이 거래한 기업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아닌 미쓰비시 중공업의 자회사로 서로 다른 법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법원은 일주일 안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진위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80년 5.18 때 고립된 광주의 진실을 미술작품으로 전 세계에 전파한 일본인 원로 화가 도미야마 다에코 씨가 어제 일본 도쿄에서 10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도미야마 다에코 작가는 1980년 당시 일본에서 5.18 관련 뉴스를 보고 광주의 피에타 등 판화 시리즈를 제작해
광주 시민들의 희생을 독일과 미국 등지에 알려왔습니다. 정부는 올해 6월 항쟁 기념식 때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도미야마 작가에게 국민 포장을 수여했습니다. 강속구 투수와 만능 내야수 중 누구를 선택할지 기아 타이거즈가 다음 주 월요일 실시되는 신인 1차 지명을 앞두고 초고교급 선수 2명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야구 팬들의 관심 역시 뜨겁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타 준족의 대명사 이종범의 버금간다. 동성거 내야수 김도영에게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입니다. 정교한 타격과 안정적인 수비력, 그리고 빠른 발까지 어느 하나 빠지지 않습니다. 올해 치른 21경기에서 4할 5푼이 넘는 높은 타율의 17타점, 17개 도루를 기록했고 최근 협회장기 대회 준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종범 선수같이 타격이면 타격, 주루면 주루, 수비면 수비, 모든 면에서 팀에선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진흥구 투수 문동주는 뛰어난 체격 조건에 부드러운 투구 폼에서 나오는 154km가 넘는 빠른 볼이 최대 강점입니다. 여기에 슬라이더와 커브 등 다양한 구종의 변화구도 장착했습니다. 올해 치른 11경기에서 방어율 2.76을 기록했고 무엇보다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뒤따릅니다. 부드러운 폼, 또 굉장히 빠른 직구를 가지고 있고 일단 내년부터 15승을 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1차 지명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두 선수는 상대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워낙 컨택력이 좋고 굉장히 달리기가 빠르기 때문에 그게 도영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빠른 공이고 빠른 공에서도 일단은 좋은 변화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선택해도 어색하지 않은 선택의 시간은 이제 사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팀의 미래와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민에 또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1차 지명을 받았던 정혜영은 마무리로, 이유리는 핵심 선발 자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라지는 영고 지역 선수에 대한 신인 1차 지명. 기아의 최종 선택은 투수일까요, 타자일까요?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집중호우 때마다 지하와 1층이 물바다로 변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올 여름 들어 벌써 세 번째인데요. 주민들은 도시가스 배관 매설 공사가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지만 공사업체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빗물이 아파트 입구에 쉴 새 없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순식간에 발목 높이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1층 복도는 물바다가 됐고 지하까지 가득 쏟아진 물에 엘리베이터까지 잠겨버렸습니다. 지난달 6일 집중호우로 영암의 한 아파트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올 여름 들어서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가지고 수리비만 지금 1,000만 원 이상 나왔다는데 이렇게까지 심하게 물이 범람한 적이 없었어요. 주민들은 마대자루로 꽉 막힌 인근 도로 3곳의 우수관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진 지 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이런 침수 피해는 없었는데 지난해 12월 도시가스 배관 매설 공사 뒤에 우수관이 막혀 도로 위의 빗물을 아파트로 넘치게 했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공사 이후 관리가 소홀해 피해가 났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하늘 탓하고 있는데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로서 생기는 상황인데 나 몰라라 하면서 그냥 너네들 할 테면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하지만 공사업체는 우수관 위 마대자루를 치우지 못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아파트 침수의 근본 원인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 자연 배수 시설이 아니고 강제 배수 시설입니다. 갑작스럽게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면 그 펌프 용량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 저는 그런 의견을 좀 말씀드렸거든요. 또 업체는 손해사정인에 의뢰해 과실 여부를 판단하자는 입장.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지만 영암구는 피해 주민과 업체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한발 물러나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광주시 북구 대촌동의 한 차량용 오디오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30대 직원 김모 씨가 팔과 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직원 8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인측 사무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와 여자 백구 대표팀이 보여준 투혼이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안겼죠. 우리 지역 배구 명문인 목포 여상에서 제2의 김연경을 꿈꾸는 유망주들이 태극마크를 노리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다음 주 전국대회를 앞두고 분주히 훈련 중인 목포 여상 배구부. 195cm의 압도적인 신장의 선수가 어디서든 눈에 띕니다. 지난해 몽골에서 유학 온 2학년생으로 중고 배구 감독들 사이 이미 화제가 된 소녀. 외발 공격과 점프 서브도 일주일 만에 터득하는 등 습득이 누구보다 빨라 기량은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공격은 제일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어르엉은 몽골에서 배구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늘 좋아했던 한국으로 왔습니다. 김연경 선수처럼 성장해 한국인 선수로서 태극마크를 다는 게 꿈이기 때문입니다. 귀화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연경 선수처럼 되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 선수는 엄청 힘세고 스피드도 세고 그냥 다 좋고 지난 94년 창단한 뒤 전국대회에서 20차례 이상 우승하고 염혜선 등 국가대표 4명을 배출한 목포 여상 배구부. 어르엉뿐 아니라 몽골에서 함께 온 샤롯, 이미 청소년 대표팀에 합류한 이현지 등 유망주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라올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또 아주 탁월한 기량들을 가지고 있고 또 장신 키에 아마 목포 여상고 배구가 아마 내후년 최근 1, 2년 사이에는 아마 큰 사고를 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대회가 취소돼 기량을 발휘하기도 어려웠던 선수들. 다음 주 충북 단양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서 꼭 우승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2025년 세계 양궁 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해 광주시가 유치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유치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인사 97명으로 구성됐고 이용섭 광주시장과 정의선 대한양궁협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또 대한민국 양궁 역사상 가장 많은 올림픽 메달을 보유한 기보배 선수가 대회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2025년 대회 개최 도시는 유치 신청과 평가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세계양궁연맹이 오는 12월에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시아문화원이 5.18을 주제로 한 전시의 홍보물에서 전두환 문구를 삭제한 건 조직적인 문제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시아문화원 검열 작품 훼손 진실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단은 오늘 옛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을 비판한 특정 문구를 삭제한 담당 직원은 물론 이 같은 행위를 승인하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아시아문화원과 광산구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단은 아시아문화원의 적절한 징계와 재발 방지 교육 등을 권고하는 한편 광산구도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용화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장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정 관장은 지난 13일 오후 4시 30분쯤 5.18 기록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관장은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와 체혈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관장은 오늘 오전 사직서를 광주시에 제출했고 광주시는 징계위를 열어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범죄와 무관하다는 사실이 명백할 경우 시신을 부검하려면 유족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 부검은 필요하지만 광주 학동 붕괴 참사의 경우처럼 범죄와 무관할 경우에는 유족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부검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나주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 오전 광주지검은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의 면접 점수 조작과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나주시청 소통정책실 시민소통팀과 총무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전남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나주시청 공무원 2명을 포함한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기아자동차 취업 사기에 관여한 목사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오늘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53살 박모 목사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9년부터 기아차 공장 취업을 도와주겠다며 구직자 222명에게 21억 원을 받아 지인에게 전달하고 일부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